늦가을의 한국. 쌀쌀한 바람이 골목골목을 스며들고 거리에 떨어진 노란 낙엽들을 쓸어갔다. 서울 중심부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골목. 화려하진 않지만 아늑한 3층짜리 집 한 채가 있었다. 그곳은 서준과 아버지 서진우가 10년 넘게 살아온 곳이었다. 그 집은 한때 엄마가 살아있을 때 온전한 가족의 따스함이 감돌던 곳이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고 그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서준은 3살 때 엄마를 잃었다. 엄마의 얼굴은 희미한 옛사진 속에서만 떠올릴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만은 늘 기억하고 있었다.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면 엄마가 따뜻하게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봐주는 모습이 늘 부러웠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 서진우는 아버지이자 엄마의 역할을 해야 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하며 가구 회사를 일으켜 아들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슬픔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서준은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 밤샘 작업으로 움푹 패인 눈을 잊을 수 없었다. 가끔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아버지는 늘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 서준은 아버지를 무척 존경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 외로움을 덜 수 있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거실로 불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간 망설이는 듯했다. 서준아, 아버지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서준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아버지가 아주 특별한 친구가 생겼다. 이름은 민지라고 한다. 둘은 한동안 알고 지냈고 마음씨가 아주 착한 친구란다. 서준이도 민지를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구나. 서준은 멍해졌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 결혼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웃었지만 편안한 웃음은 아니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 하지만 민지를 만나서 서로 잘 맞는지 확인해봤으면 좋겠구나.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행복해지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만약 그 여자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혹시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서준을 짓눌렀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번 만나볼게요. 3일 후, 서준은 석촌호수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민지와 처음 만났다. 민지는 약속 시간에 맞춰왔다. 베이지색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은은한 화장을 했지만 아름다운 이목구비를 돋보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서준에게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준 씨, 안녕하세요. 아버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 달콤했지만 과하게 아첨하지는 않았다. 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민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다. 의자를 빼서 앉는 모습부터 종업원에게 미소 짓는 모습까지. 그녀의 모든 몸짓은 부드럽고 우아했다. 하지만 서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녀의 눈이었다. 서준은 지금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나치게 친절하려 하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다. 대화는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지는 자신이 대기업 투자회사에서 재정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진우의 성실함에 감탄했으며 서준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서준 씨가 낯설어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두 분만의 생활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는 게 쉽지 않겠죠. 하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민지가 매우 똑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호감을 사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과장하지 않았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완벽에 가까운 여자였지만 그래서 더욱 불안했다. 서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서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물었다. 민지 씨는 어땠니? 서준은 망설였다. 좋은 분 같아요. 아버지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서준이에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민지 씨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구나. 서준은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서준은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음악 전환. 만약 그 여자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혹시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닐까? 서준을 짓누르는 불안함. 음악 전환. 그 후, 민지는 서준의 삶에 점점 더 자주 나타났다. 그녀는 서두르지도 않았고, 노골적으로 환심을 사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집에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서준의 취향에 맞는 책, 옷, 운동화 등이었다.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대충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말해줘요. 민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민지 씨는 정말 배려심이 깊구나. 서준아,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겠? 서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지가 싫은 건 아니었지만 완전히 편안해지기는 어려웠다. 어딘가 완벽한 그녀에게서 불편함을 느꼈다.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민지가 집에 오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았지만 서준은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집을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요리 방식을 바꾸고 아버지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강조했다. 때로는 서준에게 방을 더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잔소리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들이었지만 민지는 점점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다. 서준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웃으며 넘겼다. 민지 씨는 두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도 좀 철 좀 들어야지. 서준은 반박하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서준의 경계심을 일깨우기에는 충분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했던 오래된 만년필이 하나 있었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늘 책상 위에 소중하게 보관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만년필이 사라진 것이다.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상했다. 늘 그 자리에 두었는데. 서준은 거실로 내려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제 만년필 보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던 민지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낡은 만년필 말인가요?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서준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만년필을 둔 곳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민지는 그것이 낡은 만년필인지 알고 있는 걸까? 서준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만년필은 갑자기 책상 위에 다시 나타났다. 누군가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이다. 왜? 민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더 큰 일의 시작일까? 불안한 예감은 더욱 짙어졌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던 서준은 문득 아버지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늘 닫혀있는 방이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본 서준은 깜짝 놀랐다. 민지가 아버지의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서준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다가갔다. 민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몇 장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다시 서랍에 넣어두었다.
서준은 분노를 억누르며 민지를 불렀다. 민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민지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은 당황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지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어머, 서준 씨, 그냥 잠깐 책을 보려고. 아버님께 방해될까봐 조용히 들어왔어요. 서준은 민지의 거짓말에 어이가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봤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그리고 아버지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민지는 서준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듯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준 씨,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저는 정말 나쁜 뜻은 없었어요. 서준은 더 이상 민지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서재에서 나갔다. 서준은 민지가 나간 후 서재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행히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민지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봤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서준은 민지의 행동에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왜 아버지의 일기장을 훔쳐봤을까?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 서준은 민지를 더욱 경계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준은 민지의 수상한 점을 또다시 발견했다. 민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투자건은 꼭 성공해야 해요. 그래야 저희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민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은 민지의 통화 내용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대체 누구와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서준은 민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친구들을 만나 민지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민지의 과거를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과거는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희미하기만 했다. 서준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는 민지의 악행을 막기 위해 서둘러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증거도 없었고 아버지도 민지를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은 민지가 아버지에게 선물한 목걸이에서 도청 장치를 발견했다. 그는 민지가 아버지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준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민지가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준은 민지의 악행을 막기 위해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지를 함정에 빠뜨려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다. 서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식장에 들어섰다. 그는 민지의 계획을 막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민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서준은 민지의 미소를 보며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그녀의 가면을 벗겨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네, 맹세합니다. 그 순간 서준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서준에게 쏠렸다.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서준아, 무슨 일이니? 서준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했다. 서준아, 대체 왜 그러는 거냐? 민지 씨는 좋은 분이야. 너도 잘 알잖아.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다. 서준은 슬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민지 씨는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민지는 서준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준을 쏘아봤다. 서준 씨,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서준은 민지의 거짓말에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서준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민지가 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 민지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일기장을 훔쳐본 사진, 민지가 곽현우와 주고받은 수상한 문자 메시지 등이었다.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수록 식장은 더욱 술렁였다. 사람들은 충격적인 진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지는 서준의 증거들을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의 거짓말은 모두 들통났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충격에 휩싸여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민지 씨, 정말 이게 다 사실인가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버님, 오해가 있으셨어요. 저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민지를 믿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지를 뿌리쳤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의 거짓말은 모두 들통났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순간 곽현우가 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서준은 곽현우를 보자 비웃음을 터뜨렸다. 곽현우 씨, 당신도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요. 당신은 민지와 한패가 되어 아버지를 속이려 한 공범입니다. 곽현우는 서준의 말에 당황한 듯했지만 곧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서준은 곽현우의 거짓말에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과 민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서준은 곽현우와 민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아버지의 돈을 어떻게 빼돌릴지, 어떻게 회사를 차지할지 등 끔찍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증거들이 공개될수록 식장은 더욱 술렁였다. 사람들은 곽현우와 민지가 저지른 악행에 분노했다. 아버지는 충격에 휩싸여 곽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곽현우 씨,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곽현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본색을 드러냈다. 어차피 다 끝난 일이다. 당신은 너무 순진했어. 그런 순진한 당신을 속이는 건 너무 쉬웠지. 그 순간 경찰들이 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들은 곽현우와 민지를 체포했다. 곽현우 씨, 민지 씨, 당신들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곽현우와 민지는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들은 수갑을 차고 식장에서 끌려나갔다. 곽현우와 민지가 끌려나가자 식장은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은 충격적인 진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버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서준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준을 바라보았다. 서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서준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서준은 아버지를 위로하며 앞으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서준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몇 년 후 아버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그는 따뜻하고 마음씨 착한 여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서준 또한 아버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서준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훌륭하게 경영했다. 또한 그는 사회에 공헌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준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더욱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음악 전환. 어느 날, 서준은 아버지와 함께 석촌호수 근처를 걷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호숫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아, 그때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서준은 아버지의 어깨를 껴안으며 웃었다. 아버지,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를 돕고 지켜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석촌호수를 바라보며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음악 고조. 그때 서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놀랍게도 민지였다. 서준은 편지를 열어보았다. 편지에는 단 한 줄의 글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이겼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준은 편지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민지와 같이 교활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서준은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는 굳게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아버지와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그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아들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서준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맹세했다. 저는 앞으로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